민준아, 검은 정장을 입은 아들이 사무실 책상 앞에서 고개를 떨구며 무너져 내렸습니다. 30대 청년이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며 쓰러지는 모습에 직원들의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컴퓨터 화면에는 암호화폐 차트가 떠 있었고 아들의 입술이 파랗게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나는 미친 듯이 달려가 아들을 안아 올렸지만 그의 몸은 이미 경련을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성공을 꿈꾸던 사무실이 순식간에 아비규환의 현장으로 변했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것이 치밀하게 계획된 살인의 끝이었다는 것을. 사연 시작하기 전에 무료로 할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따뜻한 마음으로 잠깐 꾹꾹 눌러주시면 틀림없이 좋은 일이 찾아올 거예요. 그날도 여느 때처럼 병원에서 늦게 퇴근했습니다. 가을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저녁, 젖은 구두를 현관에서 벗으며 한숨이 나왔어요. 남편이 떠난 지 3년, 이제는 혼자 사는 것도 익숙해졌다고 생각했는데 빈집에 들어설 때마다 여전히 공허함이 밀려왔습니다. 엄마, 나 할 말 있어. 거실로 들어서자 민준이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평소와 달리 얼굴이 환하게 빛나고 있었죠. 28살 아들이 이렇게 들뜬 모습을 본 게 언제였던가. 가슴이 설레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일이니? 내가 맞은편에 앉자 민주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손가락으로 계속 휴대폰을 만지작거렸죠. 그 모습이 뭔가 큰 기회를 잡은 사람 같았습니다. 엄마, 나 대박 났어. 정말 엄청난 투자 기회를 잡았어. 순간 불안감이 밀려왔습니다. 투자라는 단어가 마음에 걸렸어요. 투자, 무슨 투자? 민준이 휴대폰을 보여주는데 거기에는 암호화폐 차트가 빼곡했죠. 비트코인이야, 엄마. 아니, 정확히는 새로운 코인인데 곧 대박 날 거야. 이미 500% 수익이 났어.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암호화폐 투자. 민준이가 그런 위험한 일에 손을 댔다는 얘기조차 들은 적이 없었는데. 잠깐, 민준아. 그게 무슨 소리야? 암호화폐는 위험하다고 뉴스에서. 엄마는 몰라. 이제는 시대가 바뀌었어. 강지훈 대표님이 운영하는 거라 완전 안전해. 이미 수백 명이 수익 냈어. 강지훈. 처음 듣는 이름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군데? 작년부터 알고 지낸 사람이야. 암호화폐 투자 전문가인데 진짜 대단한 사람이야. 나한테 특별히 VIP 투자 기회를 줬어. VIP 투자. 그 말이 더욱 불안하게 들렸습니다. 얼마나 투자했는데? 민준이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3천만 원. 그리고 대출 좀 받았어. 3천만 원, 대출까지. 내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민준이 급히 손을 저었어요. 엄마, 걱정 마. 이미 500% 수익이 났다니까. 곧 1억이 넘을 거야. 그럼 대출도 갚고 엄마한테도 효도할 수 있어. 확신에 찬 목소리였지만 뭔가 석연치 않았습니다. 너무 좋은 얘기였어요. 그 강지훈이라는 사람 다시 만나보고 싶구나. 다음 날 저녁, 민준이 강지훈을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현관문이 열리고 낯선 남자가 들어왔을 때 첫인상부터 뭔가 이상했어요. 너무 화려한 명품 옷차림, 과도하게 반짝이는 시계, 그리고 부자연스러울 정도로 자신감 넘치는 미소. 마치 잘 훈련된 사기꾼 같았죠. 어머님, 처음 뵙겠습니다. 강지훈입니다. 90도로 인사하는 모습이 정중했지만 왜인지 소름이 돋았습니다. 악수를 나누며 그의 눈을 봤는데 웃고 있는 입가와 달린 눈동자는 차갑고 계산적이었어요. 30년 넘게 의사로 수많은 사람을 만났지만 이런 이질감을 느낀 건 처음이었습니다. 거실에 앉아 차를 마시며 대화를 나눴습니다. 지훈은 막힘없이 자신을 소개했어요. 35살 암호화폐 투자 회사 대표, 연 수익률 3000%, 강남 펜트하우스 거주. 스펙은 눈부셨죠. 하지만 말하는 내내 시선이 내 얼굴과 거실 곳곳을 스캔하듯 훑었습니다. 우리 집 재산 상태를 가늠하는 것 같았어요. 민준 씨는 정말 센스가 있으세요. 이번 기회를 놓치지 않은 게
대단합니다. 지훈의 말투는 유창했지만 감정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대본을 읽는 것 같았죠. 그런데 이렇게 수익률이 높다는 게 믿기지 않네요. 내가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순간 지훈의 표정이 미세하게 굳었다가 다시 미소를 지었어요. 블록체인 기술의 혁명이죠. 조만간 주요 거래소에 상장될 예정이고, 그럼 지금보다 100배는 오를 겁니다. 지금이 마지막 기회예요. 그런데 왜 이렇게 좋은 기회를 다른 사람들한테 나눠주는 거죠? 엄마. 민준이 급히 말을 잘랐습니다. 얼굴이 빨개진 채 나를 노려봤죠. 지훈은 여전히 미소를 유지했지만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리는 걸 봤습니다. 긴장하고 있었어요. 왜일까? 저도 처음엔 혼자 투자했죠. 하지만 이제는 믿을 수 있는 분들과 함께 성공하고 싶어서요. 민준 씨처럼 성실한 분들이요. 거짓말 같았습니다. 하지만 민준의 눈빛이 너무 간절해서 더 캐물을 수 없었어요. 그날 밤 지훈이 돌아간 후 민준과 단둘이 남았습니다. 아들은 들뜬 표정으로 소파에 기대어 있었죠. 민준아, 정말 괜찮니? 그 사람 믿을 수 있어. 민준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난 확신해. 지훈 형은 진짜야. 벌써 수백 명이 수익 냈다고. 이번 기회 놓치면 평생 후회할 거야. 그 사람 회사는 어디 있대? 강남에 사무실 있어. 다음에 엄마도 데려갈게. 침대에 누워서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지훈의 차가운 눈빛이 자꾸 떠올랐어요. 너무 완벽한 말솜씨, 너무 좋은 조건. 무엇보다 그의 모든 행동과 말투가 너무나 계산적이었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준비한 각본대로 움직이는 것 같았어요. 창밖으로 가을비가 계속 내렸습니다. 빗소리를 들으며 불안한 예감에 잠을 설쳤죠. 내 아들이 무언가 위험한 덫에 걸려든 게 아닐까. 하지만 그때는 그저 막연한 불안일 뿐이었습니다. 그 불안이 곧 끔찍한 현실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투자는 예상보다 빠르게 확대되었습니다. 지훈이 모든 걸 주도했죠. 10월 중순 단풍이 물든 주말에 투자 설명회를 하기로 했는데 약속 사흘 전 민준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대박 났어. 이미 800% 수익이야. 지훈 형이 추가 투자하면 더 큰 수익 보장한대. 소화기 너머로 들리는 아들의 목소리는 흥분으로 떨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나는 더욱 불안했죠. 추가 투자 얼마나? 2천만 원만 더 넣으면 돼. 엄마, 이번엔 정말 확실해. 민준아, 이미 3천에 대출까지 했잖아. 더 이상은 안 돼. 엄마는 몰라. 기회는 지금뿐이야. 전화는 끊어졌습니다. 나는 불안한 마음에 오랜 친구 수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변호사인 그녀에게 강지훈에 대해 조사해 달라고 부탁했어요. 강지훈 35세, 암호화폐 투자 전문가라고 알았어. 한번 알아볼게. 일주일 후 수진이 찾아왔습니다. 그녀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어요. 서류 봉투를 건네며 그가 말했죠. 이상해. 이 사람 기록이 너무 깨끗해. 깨끗하다는 게 무슨 뜻이야? 말 그대로야. 너무 완벽해서 오히려 수상해. 3년 전 기록부터만 있어. 그 이전은 아무것도 없어. 3년 전. 그때부터 강지훈이라는 사람이 존재하기 시작했다는 거였습니다. 사업자 등록은 있지만 실제 사무실은 허위 주소였고 회사 실적도 확인할 수 없었어요. 마치 유령 같은 존재였죠. 그리고 더 이상한 게 있어. 이 주소 봐. 수진이 가리킨 건 지훈의 사업자 등록 주소였습니다. 강남의 한 오피스텔이었는데 실제로는 월세 체납으로 3개월 전에 쫓겨난 곳이었어요. 펜트하우스에 산다던 그 말이 거짓이었던 겁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내 직감이 맞았어요. 지훈은 뭔가를 숨기고 있었고 그것도 아주 큰 것을. 하지만 확실한 증거 없이 민준에게 말할 수는 없었죠. 투자에 빠진 아들에게 충격을 줄 수도 있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지훈과 단둘이 마주칠 기회가 생겼습니다. 민준이 회사 야근을 하는 동안
우리 집 근처 카페에서 기다리고 있었죠. 커피를 마시며 마주 앉은 지훈의 얼굴이 평소와 달랐어요. 민준이 없으니 가면을 벗은 듯 했죠. 어머님, 혹시 저를 조사하고 계신 건 아니죠? 돌직구였습니다. 나는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그를 똑바로 봤어요. 무슨 뜻이죠? 아시잖아요. 제가 민준 씨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걸. 의심받는 건 서운해요. 최선. 그 단어를 말할 때 그의 눈은 차가웠습니다. 경고하는 것 같았어요. 더 파헤치지 말라고. 회사 실제 사무실은 어디 있나요? 내가 화제를 돌렸습니다. 지훈의 턱 근육이 미세하게 경직되는 게 보였어요. 코로나 이후로 재택근무 중이에요. 블록체인 사업은 장소가 중요하지 않거든요. 그럼 투자자들은 어떻게 관리하시나요? 온라인으로 다 가능해요. 어머님, 때가 되면 다 보여드릴 거예요. 너무 서두르지 마세요. 그의 목소리에는 날이 서 있었습니다. 더 이상 묻지 말라는 경고였죠. 하지만 나는 물러설 수 없었어요. 내 아들이 위험할 수도 있었으니까.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민준이 전화로 지훈과 행복하게 대화하고 있었습니다. 투자 수익에 대한 기대로 목소리가 들떠 있었어요. 그런 아들을 보며 나는 결심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민준을 지켜야 한다고. 설령 내 의심이 틀렸다 해도 후회하는 것보다는 나았으니까요.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미 너무 늦었다는 것을. 지훈의 계획은 이미 막바지에 이르렀고 내 아들은 그 무서운 함정 속으로 깊이 빠져들고 있었다는 것을. 2024년 11월 15일. 그날은 유난히 추웠습니다. 첫눈이 내릴 것 같은 하늘이 잿빛으로 흐려 있었죠. 하지만 민주는 들떠 있었습니다. 엄마, 오늘 대규모 투자 설명회야. 드디어 코인이 상장된대. 지훈 형이 특별 보너스도 준다고 했어. 회사 사무실로 가는 길, 나는 민준과 함께 갔습니다. 불안한 마음을 떨칠 수 없었거든요. 강남의 한 오피스텔 20층. 문을 열고 들어서자 놀라웠습니다. 생각보다 화려한 사무실이었어요. 대형 모니터에는 암호화폐 차트가 실시간으로 떠 있었고 30명 정도의 투자자들이 앉아 있었죠. 지훈이 단상에 올라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우리 코인이 다음 주 월요일 글로벌 거래소에 상장됩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사람들의 얼굴에는 기대감이 가득했어요. 현재 투자자분들의 평균 수익률은 1000%입니다. 상장 후에는 최소 10배는 더 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10배. 그 말에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기회가 있습니다. 상장 전 특별 물량을 배정받을 수 있는데 선착순 30명만 가능합니다. 그때였습니다. 민준이 손을 들었어요. 저요, 2천만 원 추가 투자하겠습니다. 내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민준을 막으려 했지만 이미 늦었어요. 주변 사람들도 앞다투어 손을 들었죠. 설명회가 끝난 후 지훈이 민준을 따로 불렀습니다. 민준 씨, 특별히 VIP 투자 상품이 하나 더 있는데 5천만 원만 투자하시면 상장 후 보장 수익 5억입니다. 5천만 원? 민준이 망설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만한 돈이. 대출 가능하시죠? 제가 아는 대부업체 소개해 드릴게요. 빠르게 진행되고요. 순간 나는 끼어들었습니다. 민준아, 더 이상은 안 돼. 이미 충분히 투자했잖아. 지훈이 나를 보며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어머님, 걱정 마세요. 이건 투자가 아니라 기회예요. 놓치면 평생 후회하실 겁니다. 그의 눈빛은 차가웠지만 말투는 달콤했어요. 최면을 거는 것 같았죠. 민주는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대출받아서라도 하겠습니다. 그날 밤 나는 수진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진아, 이거 완전히 사기 같아. 민준이가 대출까지 받으려고 해. 수진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소희야, 지금이라도 경찰에 신고해야 해. 하지만 증거가 필요해. 실제로 사기인지 입증할 수 있는. 어떻게?
투자금이 실제로 어디로 가는지 추적해야 해. 그리고 다른 피해자들을 찾아야 하고. 나는 결심했습니다. 직접 나서기로. 다음 날부터 나는 지훈을 미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어디서 누구를 만나는지, 돈이 어디로 가는지 알아내야 했어요. 일주일간의 감시 끝에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지훈은 하루에 서너 군데의 투자 설명회를 돌아다니고 있었어요. 매번 다른 사람들에게 같은 이야기를 하면서. 그리고 더 놀라운 건 설명회에 참석하는 사람들이 모두 비슷한 프로필이었다는 겁니다.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 직장인, 투자 경험이 적은 사람들. 나는 설명회가 끝난 후 몇몇 투자자들에게 접근했습니다. 실례지만 강지훈 대표님과 얼마나 투자하셨어요? 한 30대 남성이 대답했습니다. 저는 8천만 원이요. 이미 수익이 엄청나요. 곧 2억 될 것 같아요. 실제로 수익금을 받아보셨어요? 그가 잠시 멈칫했습니다. 아직은 안 받았어요. 상장 후에 한꺼번에 받기로 했거든요. 지금 출금하면 세금도 많이 나오고 다른 투자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모두 화면상으로만 수익을 확인했을 뿐 실제로 돈을 받아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나는 온라인 커뮤니티를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강지훈, 암호화폐 사기, 투자 피해 같은 키워드로. 그리고 발견했습니다. 비슷한 피해 사례들을. 2021년 부산. 이재훈이라는 이름으로 같은 수법의 사기. 피해액 15억. 2022년 대구. 박민수라는 이름으로. 피해액 23억. 2023년 인천. 최동욱이라는 이름으로. 피해액 35억. 사진을 확대해 보니 모두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지훈이었어요. 이름만 바꿔가며 전국을 돌아다니며 사기를 치고 있었던 겁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피해자 카페에 가입 신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관리자에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제 아들도 피해자입니다. 도와주세요. 다음 날 아침 관리자에게서 답장이 왔습니다. 직접 만나서 얘기하시죠. 비슷한 피해자들이 많습니다. 카페에서 만난 사람은 40대 중반의 남성이었습니다. 지쳐 보이는 얼굴이었어요. 제 아들이 작년에 같은 수법으로 당했습니다. 5천만 원을 날렸죠. 결국 아들은 그가 말을 잊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자살했습니다. 빚을 갚을 수 없다는 유서를 남기고. 나는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경찰에는 신고 안 하셨어요? 했죠. 하지만 증거가 부족하대요. 투자금이 어디로 갔는지 추적이 안 된대요. 게다가 그 사람은 이미 다른 이름으로 다른 도시에서 활동하고 있었고, 그가 서류 봉투를 건넸습니다. 여기 다른 피해자들 연락처가 있어요. 모두 비슷한 피해를 당했고, 일부는 아직도 그 사람을 찾고 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나는 민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준아, 지금 당장 집에 와. 엄마가 할 말이 있어. 하지만 민준의 대답은 차가웠습니다. 엄마, 나 바빠. 지훈 형이랑 중요한 미팅 있어. 민준아, 제발. 그 사람 사기꾼이야. 엄마는 왜 그래? 맨날 지훈 형 의심하고. 이젠 정말 짜증나. 전화는 끊어졌습니다. 그날 밤, 나는 모든 증거를 정리했습니다. 지훈의 여러 이름들, 피해자들의 증언, 사기 수법의 패턴. 그리고 다음 날 아침, 민준의 사무실로 찾아갔어요. 민준은 컴퓨터 화면을 보며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엄마, 왜 왔어? 보라고, 벌써 1500% 수익이야. 화면에는 그럴듯한 차트와 숫자들이 떠 있었습니다. 민준아, 이것 좀 봐. 나는 준비한 서류를 펼쳤습니다. 지훈의 다른 이름들, 피해 사례들. 민준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이게 뭐야? 지훈은 사기꾼이야. 벌써 수십 명을 속였어. 내 돈도 그 차트도 다 가짜야. 아니야. 이건 조작된 거야. 누가 지훈 형을 모함하려고. 민준아. 내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정신 차려.
실제로 돈 받아본 사람 있어. 지훈이한테 직접 물어봐. 지금 당장 출금해 달라고. 민주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지훈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형, 나 출금 좀 하고 싶은데. 네, 상장 전까지는 안 된다고요? 하지만. 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끄는 민준의 얼굴은 창백해져 있었습니다. 형이, 상장 전에는 출금하면 수익률이 낮아진대. 조금만 더 기다리래. 민준아, 그게 사기꾼들이 쓰는 전형적인 수법이야. 계속 기다리게 하고 추가 투자를 유도하고 결국 돈 들고 사라지는 거야. 아니야. 지훈 형은 그런 사람이 아니야. 민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여전히 믿고 싶어 하는 게 보였어요. 나는 마지막 카드를 꺼냈습니다. 그럼 지훈이 사무실에 같이 가자. 지금 당장. 진짜라면 회사 장부도 보여줄 수 있을 거야. 민주는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강남의 그 오피스텔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20층에 도착했을 때 충격적인 광경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텅 비어 있었습니다. 일주일 전만 해도 화려했던 사무실이 완전히 비어 있었어요. 컴퓨터도 책상도 그 대형 모니터도 모두 사라졌죠. 민준이 주저앉았습니다. 이럴 수가. 형이, 지훈 형이. 나는 아들을 꼭 안았습니다. 민준의 몸이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어요. 나 5천만 원 대출까지 받았는데 어떻게 해? 괜찮아. 엄마가 있잖아. 같이 찾아내자. 하지만 이미 늦었다는 걸 알았습니다. 지훈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고 연락처도 모두 끊겼어요. 그날 밤 나는 피해자 모임에 연락했습니다. 우리와 같은 상황의 사람들이 30명도 넘었어요. 총 피해액은 50억 원이 넘었습니다. 우리는 함께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하지만 형사의 대답은 냉정했어요. 피해 신고는 접수하겠습니다만 솔직히 잡기 어렵습니다. 이미 해외로 도피했을 가능성이 크고 암호화폐 거래는 추적이 거의 불가능해서요. 그럼 우리 돈은? 대부분 회수 불가능할 겁니다. 죄송합니다. 민주는 그날 이후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출근도 하지 않고 방에만 틀어박혀 있었어요. 대출 독촉 전화가 하루에도 수십 통씩 왔고 회사에서는 해고 통보가 왔죠. 한 달이 지났습니다. 민준의 상태는 점점 더 나빠졌어요.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고 밥도 거의 먹지 않았습니다. 엄마, 나 때문에 미안해. 매일 같은 말을 반복했어요. 나는 아들을 지켜보며 속이 다 들어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피해자 모임의 한 사람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강지훈을 찾았어요. 지금 서울에 있대요.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어디 있는데요? 청담동의 한 고급 레스토랑. 내일 저녁 7시에 누군가를 만난대요. 아마 또 다른 투자자를 구하려는 것 같아요. 나는 수진에게 연락했습니다. 그리고 피해자 가족들을 모았어요. 우리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다음 날 저녁 우리는 그 레스토랑에 모였습니다. 나는 멀리서 입구를 지켜봤어요. 7시 10분 지훈이 나타났습니다. 여전히 명품 옷을 입고 고급 시계를 차고 있었어요. 그리고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성과 함께 들어갔죠. 우리는 10분 후 레스토랑에 들어갔습니다. 지훈이 앉은 테이블 근처에 자리를 잡았어요. 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번 프로젝트는 정말 확실합니다. 이미 500명이 넘는 투자자가 참여했고요. 평균 수익률이 1000%예요. 똑같은 멘트였습니다. 같은 수법으로 또 다른 사람을 속이려는 거였어요.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지훈의 테이블로 다가갔어요. 강지훈 씨. 지훈이 돌아봤습니다. 나를 알아본 순간 그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어머님, 여기서 왜? 우리 민준이 5천만 원 돌려줘요. 주변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지훈이 당황한 표정으로 일어났어요. 어머님, 여기서 이러시면 곤란합니다. 민준 씨 투자는? 투자,
사기였잖아요. 그때 다른 피해자 가족들도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지훈을 둘러쌌어요. 제 남편은 8천만 원을 날렸습니다. 제 딸은 1억 2천을 잃었어요. 당신 때문에 제 아들이 죽었어요. 마지막 외침은 작년 피해자의 아버지였습니다.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레스토랑이 순식간에 소란스러워졌습니다. 지배인이 달려왔고 누군가는 경찰을 불렀어요. 지훈은 빠져나가려 했지만 우리가 막았습니다. 그리고 10분 후 경찰이 도착했어요. 하지만 지훈은 여전히 침착했습니다. 투자는 원래 위험한 겁니다. 손실이 날 수도 있다고 동의서에 다 명시되어 있었고요. 동의서, 가짜 차트 보여주고 거짓말로 속인 게 투자예요. 수진이 끼어들었습니다. 그녀는 준비한 서류를 경찰에게 건넸어요. 이 사람은 지난 3년간 4차례에 걸쳐 같은 수법으로 사기를 쳤습니다. 이름을 바꿔가며요. 총 피해액이 100억 원이 넘습니다. 경찰이 지훈을 체포했습니다. 수갑이 채워지는 순간에도 그는 미소를 지었어요. 증거가 있어야 유죄를 입증하죠. 암호화폐 투자는 추적이 불가능합니다. 기껏해야 집행유예 받을 겁니다. 하지만 그의 자신감은 오래 가지 못했습니다. 수진이 더 많은 증거를 확보했거든요. 당신 해외 계좌 내역 확보했어요. 스위스, 케이맨 제도, 홍콩. 투자금이 전부 당신 개인 계좌로 들어갔더군요. 지훈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만난 모든 투자자들의 녹음 파일도 있어요. 거짓 수익률을 말하고 허위 상장 정보를 준 모든 증거가 다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지훈은 지난 5년간 전국을 돌며 200명이 넘는 사람들을 속였어요. 총 피해액은 150억 원. 그 돈으로 호화 생활을 하고 일부는 해외로 빼돌렸죠. 더 충격적인 건 그에게는 공범이 있었다는 겁니다. 투자 설명회에 참석해서 가짜 투자자 역할을 하며 분위기를 띄우는 사람들. 모두 지훈에게 고용된 연기자들이었어요. 재판은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증거가 명확했으니까요. 나는 매일 법정에 앉아 그 사기꾼의 얼굴을 지켜봤어요. 피해자 가족들의 증언이 이어졌습니다. 제 아들은 당신 때문에 목숨을 끊었습니다. 제 딸은 아직도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어요. 우리 가족은 집을 잃었습니다. 지훈은 끝까지 변명했습니다. 투자는 자기 책임입니다. 제가 강요한 적 없어요. 하지만 판사는 단호했습니다. 피고인 강지훈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합니다. 그리고 피해자들에게 총 150억 원을 배상하라. 판결이 내려지는 순간 나는 민준을 떠올렸습니다. 집에서 여전히 방에 틀어박혀 있는 아들을. 재판이 끝난 후 나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민준의 방문을 두드렸어요. 민준아, 엄마야. 민준이 문을 열었습니다. 여전히 초췌한 얼굴이었지만 예전보다는 조금 나아 보였어요. 엄마, 지훈이는 15년 형을 받았어. 그리고 배상 판결도 났어. 민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엄마, 미안해. 내가 엄마 말을 들었어야 했는데. 나는 아들을 꼭 안았습니다. 괜찮아. 이제 다시 시작하면 돼. 하지만 속으로는 알고 있었습니다. 돈을 전액 돌려받는 건 불가능하다는 걸. 지훈이 해외로 빼돌린 돈은 대부분 회수가 안 될 거예요. 그래도 한 가지 위안이 있었습니다. 더 이상의 피해자는 없을 거라는 것. 몇 달이 지났습니다. 민주는 천천히 회복하고 있었어요. 새로운 직장을 구했고 빚을 갚기 위해 열심히 일했습니다. 어느 날 피해자 모임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같은 수법의 사기가 또 일어났대요. 이번엔 대구에서. 나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지훈은 잡혔지만 그의 수법을 모방하는 사람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었어요. 우리는 피해자 가족 모임을 정식 단체로 만들었습니다. 암호화폐 사기 예방 캠페인을 시작했어요. 학교와 기업을 돌아다니며 강연을 하고 SNS로 경각심을 알렸죠. 민준도 함께했습니다. 자신의 경험을 담담하게 이야기하며 다른 사람들에게 경고했어요.
저는 확실한 수익이라는 말에 속았습니다. 하지만 세상에 확실한 투자는 없어요. 너무 좋은 조건은 의심해야 합니다. 청중들의 눈빛이 진지했습니다. 특히 젊은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이는 게 보였어요. 1년이 지났습니다. 지호는 교도소에 있었고 우리는 조금씩 일상을 회복하고 있었어요. 민준이 어느 날 말했습니다. 엄마, 나 대학원 가려고. 금융범죄 전공하고 싶어. 왜? 나 같은 피해자가 더 이상 나오지 않게 하고 싶어서. 그리고 사기꾼들을 잡는 일을 하고 싶어. 나는 아들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쓰리랄인 경험이었지만 민주는 그 아픔을 의미 있는 것으로 바꾸려 하고 있었어요. 어느 가을날 나는 혼자 한강을 걸었습니다. 석양이 아름다웠어요.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수진이었어요. 소희야, 좋은 소식이야. 지훈이 숨겨둔 해외 계좌를 추가로 찾았대. 피해자들이 30% 정도는 더 돌려받을 수 있을 것 같아. 30%라도 감사했습니다. 전액은 아니지만 그래도 조금이나마 회복할 수 있을 테니까. 전화를 끊고 민준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민준아, 오늘 저녁은 엄마가 삼겹살 사줄게. 축하할 일이 생겼어. 답장이 왔습니다. 좋아요, 엄마. 사랑해요. 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힘든 시간이었지만 우리는 이겨냈어요. 그리고 같은 아픔을 겪는 사람들을 돕고 있었죠. 하지만 여전히 경계를 늦출 수 없었습니다. 세상에는 지훈 같은 사기꾼들이 여전히 많으니까. 다만 이제는 우리가 있었어요. 경험으로 무장한 피해자 가족들이. 더 이상 당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도 지키는. 석양을 바라보며 나는 다짐했습니다. 계속 싸우겠다고. 내 아들처럼 순진한 청년들이 사기꾼들의 먹잇감이 되지 않도록. 그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었고 이 끔찍한 경험에서 찾은 유일한 의미였습니다. 교훈. 첫째, 너무 좋은 투자 기회는 의심하라. 고수익은 반드시 고위험을 동반합니다. 둘째, 투자 전에 반드시 실체를 확인하라. 회사 등록증, 사업장, 실제 거래 내역을. 셋째, 출금이 안 되는 수익은 가짜다. 진짜 수익은 언제든 현금화할 수 있습니다. 넷째, 대출받아서 투자하지 마라. 투자는 여유 자금으로만. 다섯째, 가족의 경고를 무시하지 마라. 사랑하는 사람의 걱정은 이유가 있습니다. 민준의 5천만 원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경험은 수백 명을 구했어요. 그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지 않을까요?